안녕하세요. 연금연구소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SNU 금융연구소의 정승호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골든드리 투자 전문 양수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은 이제 9월 달이 이제 다가오니까 9월 달에는 이 글로벌 경기가 어떻게 변화될지, 전망은 혹시 어떨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자 네네.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기본적인 베이스는 메트로F에서 제공하는 금융에 대한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기본적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 외에 여러 기관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가지고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저희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은 뭐 국내 주식일 거예요. 국내 주식이 그렇죠. 얼마나 지금 이게 오를 것인지, 지금같이 코로나에 대한 발생이 지금 하루 300이 넘어가고 막 이러고 있고, 경제 완화 조치 이게 3단계를 가느냐 마느냐, 2단계가 지금 일주일 연장된 이러한 상태에서 과연 내 돈이 지금 들어가 있는 국내 주식이 어떤지를 알아보는 것은 뭐 누구나 다 관심 있는 분야이겠지만, 그 전에 앞서 그러면 세계는 어떤지 한번 슬쩍 알아보고 국내 주식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 합니다. 일단 글로벌 경기 전망부터 보면은 미국이겠죠. 사실 글로벌 하다면 이제는 뭐 미국이 좀 너무 이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상황에 따라 가지고 전 세계적인 증시가 같이 쫓아가는 것 같아요. 미국은 아시다시피 사실 코로나 확진자들이 더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더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GDP 성장률이 연 32.9%로 발표되면서 마이너스, 엄청 통계지표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올랐어요. 그래서 왜 오르냐 봤더니,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약사인 노바백스라든지 모더나라든지 해서 백신 개발이라든지 치료제 개발에 대한 것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사실은 그런 증시를 이끌고 있고, 플러스 해가지고 기술주들인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같은 것들이 실적이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증시는 오르고 있는데, 가장 먼저 두고 있는 것은 결국 미 대선이겠죠. 미 공화당에서 지금 1200조 규모의 부양책을 발표했는데, 이게 서로 간에 합의에 지금 난항을 좀 겪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결국은 트럼프가 중앙적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내부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건 밀어붙이는 내용을 해가지고 증시에는 어느 정도 좀 아마 대선 전에 백신에 대한 부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런데 뭐 완전한 백신이 아니라 일정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으면 바로 나와서 아마 트럼프한테 좀 영향을 주지 러시아처럼요? 않을까. 러시아처럼. 이게 이용하는 거죠, 사실은. 사실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나왔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슈에서 아마 좀 증시를 좀 부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로서는 그게 가장 마지막 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존 바이든하고 어떤 경합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저는 그거는 뭐 트럼프가 지금까지 해왔던 걸 쭉 봤을 때 너무 빤히 읽히는 수라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소외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유럽은 경제회복기금 합의에 어떤 뭐 증시 부양에 대한 유럽은 뭐 큰 금액 지원하기로 하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크게 오르거나 뭐 이뤄진 부분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이게 워낙 나눠지는 애들이 처음에 각자 도생으로 막 이렇게 준비했던 부분들이라, 그게 과연 얼마만큼 잘 융합을 해서 서로 양보하고 뭐하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제 열어봐야, 실제로 서로 이제 해봐야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중국은 약간 좀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계속 이루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것은 중국 정부가 사실 풍부한 유동성 공급도 하고 외국인들의 증시도 지금 개방하고요. 그 다음에 자금도 많이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내수가 워낙 좋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이런 기술에 대해서도 굉장히 확대시키고 있고, 동남아 시장 쪽으로 계속 영향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어느 정도는 계속 어느 정도의 성장은 좀 이루어질 거라고는 보고 있지만, 변수가 미국하고의 갈등이에요. 미국하고의 갈등. 이 부분이 미중 갈등이 혹시라도 격화되거나 이랬을 때에는 다시 한번 좀 큰 변동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약간 좀 잠재적 리스크를 좀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국내 주식입니다. 국내 주식. 국내 주식은 사실은 7월 달에 크게 상승해서 7월 초 2200선을 하회하고 8월 6일에 2300을 넘어 2342까지 꽝꽝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때 2분 경제는 마이너스 3.3% 기록하며 지표 부진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실제로 열어봤더니 삼성전자 같은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고 외국인도 이제 좀 들어와도 되나 싶어서 외국인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부분이 코스피가 상당히 좀 순매수로 올라오면서 증시가 2300선을 단숨에 넘어섰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수 상단이 2400선까지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변수는 8월 중반 이후 계속 확대되고 있는 코로나에 대한 영향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영향이 경기가 결국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어느 정도 내수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됐을 때의 이야기인데, 3단계 조치는 제가 봤을 때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동결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생산에 대한 동결이고, 그 다음에 소비에 대한 부분도 동결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가장 큰 변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정부에서는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전 세계 글로벌 OECD 평균을 봤을 때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 많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만큼 K 방역이 나름 세계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의미고, 그거에 더불어서 한국에 있는 주식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죠. 수소차부터 시작해가지고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5G 관련된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외국의 어설픈 5G 막 4차 산업 이렇게 오르는 거 투자하느니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건 뭐 개인마다의 취향이니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국내 주식은 일단은 좀 더 좀 상승폭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힘을 가져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변수가 과연 이 코로나에 대한 3단계 조치가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 상태에서 넘어간다면은 사실은 더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3단계 조치가 이루어진다면은 좀 주춤하거나 조정을 겪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반해서 국내 채권은 오히려 좋아지고 있습니다. 채권에 대해서 금리를 동결한 요인들이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그렇죠.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추세로 가게 되고, 그 안전자산의 채권에 대한 투자가 또 오히려 매력적으로 가다 보니 오히려 이제 채권에 대한 성서는 오히려 좀 기대감이 좀 더 올라가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지금 현재는 계속 박스권을 왔다 갔다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결국은 위안화에 대한 어떤 영향이 저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잘 조절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결국은 미국하고 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 좀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안에서는 결국 미중 갈등이라든지 아니면은 미중 갈등이 가장 큰 이슈예요. 그것이 과연 우리한테는 가장 중간에 저희가 가장 크게 끼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원달러 환율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통화 수합이라든지 아니면 중국하고 어느 정도 계속적인 거래량 규모량 때문에 결국은 박스권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예전처럼 큰 금융 위기를 가져올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사실은 이제 9월달 시장이 이제 다가오면서 네네. 저희가 어떻게 시장을 볼 것인지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래도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복잡하기도 그렇죠. 하고. 근데 세계 시장은 결국은 기회와 위기가 있을 때 투자자들은 결국은 기회에 더 많이 마음을 쓰고서 증시를 끌어올리더라라는 것이 지금까지 계속된 어떤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조금의 약간의 호재라도 나왔으면은 증시는 굉장히 많이 뛰어오르고요. 이제는 악재가 나와도 어느 정도 좀 주춤해요. 왜? 그만큼 유동성과 매수 세력이 지금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빠지면 또 오르겠지라는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나 학습되어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소수의 금융 전문가들은 이런 것들이 자꾸 거품을 불러일으키면 큰 위기를 가져오지 네네. 않을까라는 생각, 그 의견들도 좀 있지만 아직까지는 거품이 그렇게 큰 정도까지 오른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은 거품이 그럼요. 생성되는 아직 단계라는 한국은 생각이 좀 더 갈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계속해서 저평가 받았던 게 사실은 맞아요. 저희는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잖아요. 아직도 그쵸. 전쟁이 끝나지 않은 국가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리고 최근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거는 지금 공매도 금지가 또 연장이 됐어요. 6개월 연장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을 지금 이렇게 강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넘쳐나는 유동성을 빨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전혀. 그래서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주식시장으로 돈이 유입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총알로 장전돼 있는 돈이 몇십 조가 지금 대기 그쵸.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투자 그 자산 규모도 사실은 봤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규모가 굉장히 좀 작고 그렇죠. 금융에 대한 투자 금융자산이 부분이 훨씬 굉장히 높죠. 많은데 우리나라나 중국, 동남아 이런 데들은 부동산 자산이 굉장히 큰 폭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경제적인 상황에서는 좋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금융이나 돈이 일단은 투자 쪽, 제조 아니면 뭐 이런 산업 이런 데로 좀 투자가 돼야 경제가 계속 발전하고 좀 더 나아가지는데 그것이 결국 소비 자산도 아니죠. 그냥 그 보유 자산인 자산의 그냥 부동산이나 금이나 이런 추가적인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 계속 묶여 있으면은 결국 경제는 좀 그렇죠.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은 좀 사라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도 많은 부분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결국은 투자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좀 아시아권을 좀 선두에서 이끌어 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중국이 뭐 그렇지 못하고 있으니까. 일본도 사실은 부동산 거품이 오랫동안 있으면서 약간 금융자산 쪽이 좀 많기는 한데 그게 다 예금이거든요. 일본은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어느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잘 아시고 공부하셔서 글로벌하게 이제 투자할 수 있고 아시아권이나 이런 것들을 선두에서 좀 이끌어갈 수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도 9월의 시장 전문에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이 내용들은 저희가 뭐 확실하게 뭐 이렇다라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잘 한번 취합해가지고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거나 이런 내용 해주셨으면 바란다라는 내용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의 연금연구소 있습니다. 찾으셔가지고 거기에다가 글로 남겨주신다면은 제가 필요하신 내용, 궁금하신 내용 찾아서 방송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